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자회견에서 시국 진단이나 정치와 관련한 아주 옆구리를 치는 듯한 이런 생 칼럼들을 여러분에게 한 번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10월 10일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국 칼럼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보험, 이렇게 적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거짓으로 정찰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누가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어떤 세력이 나라를 파탄내고 어떤 세력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지,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애물단지가 무엇인지,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은 불운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보내고 있음을 밝힙니다. 아픈 역사지만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옛날 역사는 아픈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겪은 유일무이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난리가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의 삼전도 항복 후에 조선의 여인들은 청나라 놈들에게 60여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일제식민지 35년 동안 싫든 좋든 이 땅에 순진무구한 처녀들 20여만 명이 성전노예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해방 후 수많은 폭동으로 무고한 양민들 또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의 이념 논쟁 때문에 결국 동종상련에 6.25 전쟁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으로 기하기조차도 가슴 아플 정도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벌어진 일이었기에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겨운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종북 세력의 자유와 방종을 넘어서 공산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호여 배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스스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DNA가 있는 건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또다시 과거의 아픈 구렁텅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데 어찌 이 나라 민족상한 아픈 과거를 답습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혹시 이 호소를 듣게 된다면 2024년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원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 그 원인들은 그대로일 수 있으니 우리 청년들은 절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통칭 반국가 세력이라도 하고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주사파, 종북 세력, 국회의원, 불변부리는 법조인들, 기레기 언론, 정교조, 강성노조 등이 그 원흉일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나라가 세계 6,7의 선진국이 그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힘들어 학교에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웠던 나라, 기차표 검정법을 신단하면 바닥이 다 까를 때까지 몇 년을 신었던 나라, 가을 운동회 때 겨우 부모님이 장만해준 나일론 검정바지 하나면 봄, 여름, 가을을 입었던 나라, 촛불, 호롱불, 남북불 안에서 가나다라를 배웠던 대한민국,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연 68달러, 당시 아프리카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세계 최비국에 속했던 나라 대한민국, 이랬던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G7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것도 불과 70여 년 만에 이르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선조들의 피와 땀이 읽어낸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세운 이 나라가 전쟁 후 70여 년 만에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미쳐 돌아가듯이 정가자 정치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감옥에 가 있을 인간들이 부정 조작 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는 매일같이 탄핵과 특검을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 더 나가 이재명을 비롯한 전체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뺏겠다고 큰 소리까지 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종이 호랑이가 되고 군이 좌파들의 조롱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언론조차도 모두가 쓰레기가 되다시피 해서 공예 수준의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검찰, 경찰, 법원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 때 심어놓은 빨간 무리들 때문에 정치 범죄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나라가 망조의 벼랑 끝에 선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입고를 하고 있음에도 정권은 큰 소리만 쳤지 반국가 세력들의 놀이터로 내비두고 있고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은 내팽개치고 범죄자들의 방탄에 빠져있고 전 정권에서 한자리하며 호의호식한 인간들은 자녀들이 다칠까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배운 자,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 심지어 해초를 들어야 할 이 시대 어른들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사회 엘리트층이라는 인간들은 이 나라 꼴은 안 뻗고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섰던 학생과 군인도 죄다 합주기가 됐습니다. 이러니 정치가 사류가 되고 법조인들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언론인들이 정치와 노조에 꼬먹이 되어버렸고 범죄자들이 법을 뜯어고치는 진풍령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갈피를 못 잡고 눈만 뜨면 나라 곳곳에서 탄핵 특검 집회가 벌어지고 있으니 한시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좌파 당들은 근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을 여치 똥개이름 부르듯이 하고 연구인을 올라가면서 대통령의 도덕적 치명상을 입히려고 거기가 국회에서 턱건 날치기를 밥 먹듯 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 청년들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작당들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 절반이 그게 좋다고 희죽거리고 이재명을 따라 났습니다. 그 나라 정치 수준이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 좌파 체면에 걸린 게 아니라 신종 치매에 걸린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마비되고 이성이 썩어 문드러지고 눈에는 청태가 귀에는 쇠말뚝을 박은 꼴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정신들이 피폐해졌으면 원칙도 기준도 다 망가졌습니다.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목소리 큰 놈이 장땡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개판이 되면 나라는 망가는 게 순리 겁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 제시한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가 대한민국에 모두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타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야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바로 이 강함은 천만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너무도 순수한 사람들이라 오로지 정의의 편에 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하는 국민들입니다. 권력과 출세를 바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는 인간들이 담불은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공산주의식 연방의 통일이 됐을 것입니다. 다행히 강함은 세력이 버티니까 이 정도까지 온 것입니다. 잊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마저도 손을 놓아버리면 대한민국을 공산하는 정강수처럼 올 것이며 지금 좌파 야당들의 발광을 보면 그것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권력을 잡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좌파 작당의 탄핵을 당했습니다. 불법 탄핵의 진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좌파에 당한 상처가 너무 큰지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의 생각을 접은 건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도 그는 가다부터 말 한마디 없습니다. 더 더러운 인간들은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천하태평인 권력자, 정치인 그리고 가진 자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국민 혈세로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 나서서 위기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 재벌들도 같은 인간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제가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지 콧대기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절대로 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제시대 천문학적인 전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굶어서 사망한 일회용 최재형 같은 분들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기사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 관심조차 없으니까 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문재인까지 북한이 좋아하는 연방제에 이미 사인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강정책 통일론의 버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역시도 연방제 통일을 신앙처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바로 연방제를 실행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때문에 천만 우파 국민들이 부정 조작 세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게는 9년, 작게는 7년, 6년, 5년 길거리에서 오늘도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누구보다 앞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대통령, 국민의힘 청년들이 몰아서 하고 있으니 한장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살을 태울 것 같은 폭염에도 아스팔트로 나서신 선량한 국민들, 이 국민들의 바라는 이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를 파파도로 끌고 가려는 주사파 종북 좌파들을 단칼에 척결하고 그들이 국회로 권력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정조작선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문제 인정한 5년에서 다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목숨 걸고 우파 정권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조차 우파 국민들의 희망을 꺾은 나머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4.10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192승이나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들에게 대통령이 쫓겨나게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파 국민들의 호소를 개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파를 포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바보짓입니다. 그 수많은 빼박 정권들 각 분야 전문가까지 나서서 수사만 시작하는 우파가 200석을 넘게 할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린 겁니다. 이건 무능이겠지. 아니 결단력 없고 강단이 없어서 자업자득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만 우파 국민들이 10월 들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으면 방법은 단 하나,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앞장서 탄핵을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확전될 수도 있음을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좌파들이 되려면 춤출 일이지만 이게 마지노선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 것이라고 봅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정도가 있고 참는 것도 임계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서지 않을 사람에게 또다시 매달리는 것은 덩신 중에 상덩신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짝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윤석열에게 거는 기대도 유효기간이 끝나갑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천만 애국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적을 물리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몰아서 할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도 많이 독해졌습니다. 좌파가 두려워할 정도로 전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싸워서 질 이유도 없기에 우리는 모두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청년들이 알고 나서 복장 치기 전에 나라가 항골 탓해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전이나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런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녀 손자가 우리를 보고 할아버지는 2016년 그때부터 2024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좌파들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강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전국안보 시민단체 총연합을 비롯한 애국 국민들은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강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쓸모없는 종북 세력들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자, 함께 외칩시다. 청년이야 깨어나라! 청년이야 일어나라! 청년이야 소리쳐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2024년 10월 10일 전국안보 시민단체 총연합 일동 차렷 애국 국민들께 되어 경례 충성!